직권정정. 자, 직권정정과 관련돼서 끝에다 뭐예요? 10개라고 써요. 10개. 자, 이거 10개를 외울 수 있다면 괜찮아요. 만약에 못 외웠을 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돼. 선생님, 저는 직권정정 사유와 관련돼서 10개를 외웠다. 그럼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메모란에다 밑에다 한번 써봐요. 직권정정과 관련돼서. 자, 메모란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직권정정이라고 딱 써놔봐요. 자, 직권정정. 그러면 직권정정, 그러면 직권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자, 지적소관청이라고 써요.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 권리에 힘써요? 사실에 힘써요? 사실에. 그래서 첫 번째. 자,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상 이걸 잘못 등록한 경우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직권으로 할 수 있고요. 자,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게 있어. 뭐예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자,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우리 등기법에서 예가 하나가 있어서 바로 직권 경정등기. 그거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성납선을 첨부해주면 직권으로 가능한 예가 하나가 있었고 그것만 딱 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 명백한 근거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자, 이거 그러면 둘 중에 마음의 선택을 해요. 요 10개를 외울 건지, 자, 요걸 가지고 직권으로 해결해 줄 건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 정리하러 가자고.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봐봐요. 자, 합병에 따른 지적 정리를 하고, 등기 촉탁을 하였으나, 등기소에 합병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다만, 그게 중요해요. 자,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합병을 잘못한 경우에 한해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게 2년 전에 개정됨으로써 아직 출제가 안 돼서 그래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토지이동 줄 서놔봐요. 토지이동 그러면 툭 치면 토지의 표시라고 써요.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토지이동 정리시리즈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으니까 직권이죠. 자, 지적정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했대. 그러면 지적정량 밑에다 면적, 경계, 좌표라고 써. 면적, 경계, 좌표.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이네. 자, 지적등 및 임야등이 등록된 필지가 경계가 잘못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면 면적의 증감이 생겼대. 면적의 증감 줄 서놔봐요.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그렇게. 자, 지적공부의 작성, 지적공부 줄 서놔봐요.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했대.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특히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2번을 조심하라고.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올해 감정평가사 강제법규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공인중개사도 박스 아니면 문제가 분명히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30번과 관련돼서 등록사항 정정. 이거는 자꾸 연습을 해. 자, 1번 가서 토지소유자 줄 서놔봐요. 자,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했대요. 그러면 토지소유자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신청했으면 토지소유자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러면 통지 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 자, 이번에 경계의 동그라미 쳐놔봐요. 쭉 가면 경계. 경계 있죠? 경계는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죠. 그러면 승낙서 또는 뭐예요? 확정 판결서 정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번은 지적소관청 줄 서놔봐요.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직권. 그래서 직권 밑에다 통지 이렇게 써놔야 돼요. 자, 4번과 관련돼서는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자, 5번과 관련돼서는 요거 한번 밑에다 써요. 5번 지문표에다가는 자, 미가신이라고 써요. 자,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 줄 서놓고 앞에 가서 신청이지 직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직권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가신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5번 얘네들은 올해 출격 준비를 모조리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가보죠. 근데 여기에서 메모란에 하나 더 적어 놓을 게 하나가 있어. 자, 봐봐요. 딱 한 문제만 더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딱 100문제를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밑에다 대의 신청이라고 하나 써요. 자, 대의 신청이 올해 뭐예요? 2.5점짜리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별표 5개인데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렇게도 단답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어.
대의 신청은 특히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써요.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요거는 대의 신청에서마다 제외.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개정되고 나서 아직 출제가 안 돼서. 그래서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만약에 좀 다음 중 대의 신청권자가 아닌가 토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요거는 신청에서만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할 수 없다. 그렇죠. 요거 혹시 요거 메모란에다 적어놓고 마무리를 딱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31번 가보죠. 자, 축적 변경 출처를 봐요. 자, 축적 변경 절차는 올해 무조건 출제가 돼. 자, 축적 변경 절차는 세 문제 정도는 꼭 한번 풀어달라고 그래서 세 문제를 갖다 놨어. 자, 첫 번째 가보죠. 자,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축적 변경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시행할 수 있다. 사전 절차라고 써요. 사전 절차. 자, 그러면 이제 2번과 관련돼서는 토지 소유자가 줄쳐놔봐요. 토지 소유자 뭐예요? 자, 줄쳐놓고 토지하고 소유자 잘라. 그래서 토지 2자, 소유자 3자, 3분의 2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3번과 관련돼서는 13회 출제되고 아직 출제되지 않았어. 그러면 자, 축적 변경은 그 앞에다 지방세라고 써요. 지방세. 그러면 수입 인지야 정지야? 정지죠. 그러면 자액 처리와 관련돼서는 토지 소유자가 먹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자체. 그러면 어디가 틀렸어요? 토지 소유자. 여기에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과 관련돼서는 거기 밑에 메모란에다 요거 하나 딱 써놔봐요. 자, 우리가 공고사항이 4개가 있어. 자꾸 헷갈려요. 자, 시행공고라고 써요. 시행공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 청산권 공고. 그 다음에 결정공고. 그 다음에 결정공고. 그 다음에 확정공고. 그렇죠. 확정공고. 자, 그럼 작년에 확정공고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시행공고는 요거 며칠? 20일. 청산공고 15일. 결정공고 20일. 요거는 지체 없이. 그렇죠. 지체 없이.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요 공고사항이 3개를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요거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요 청산권 공고하고 확정 공고. 그래서 요 4개를 딱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4번에 가서 그러면 요거는 시행공고야. 시행공고 며칠? 20일. 자, 5번과 관련돼서는 축적변경위원회와 관련돼서 박스 문제로 30회 때 출제되죠.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자, 그러면 5명 해서 10명 주로를 쩔어놓고 그래서 가로를 잘라요. 그래서 10분의 5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몇 분의 2? 2분의 1. 그래서 요 10명을 15인 이내로 해서 30회 때 2.5점짜리야.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지적하고 등기. 딴 거 이제 보지 마세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요쪽 쉽게 뭐예요? 100문제만 딱 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안 틀려. 제가 다 뭐예요? 거쳐나가게 해놨으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계속 뭐예요? 세뇌 교육을 시키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다음 주 이제 20일 날 수요일 날 3시부터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고 제가 뭐 시험 잘 보라고 막 머리에 뭐 기를 팍팍 넣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32번으로 가봐요. 자, 축적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일한 지분 부여에 서로 다른 축적이 지적도가 있을 때 축적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축적 변경이 얼결과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필요 있다. 그렇죠. 자, 2번과 관련돼서는 뭘까요? 자, 시행공고 며칠? 20일. 그러면 지금 시행공고를 하니까 뭐예요? 자, 축적 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요거 2번을 간접적으로 해서 30회 때 2.5점짜리. 자, 요거는 3번과 관련돼서도 자주 출제돼. 3번은 외울 때 3군데를 포인트로 해서 제일 먼저 키워드를 잡을게. 경계점 표지야. 경계점 동그라미. 경계점 몇 자? 3자. 30일로 가고요. 자, 근데 여기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앞으로 가요. 토지 소유자야. 그러면 또 하나는
자, 경계점,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거기에서 딱 잡아서 요게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어.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돼요. 자, 4번은 한번 읽어보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면 뭐예요?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민법에서는 이런 마음이 나오면 다 판례가 맞는 거예요. 사회관념상. 자, 그러면, 자, 신의칙에 따른다면 그러면 거짓 맞는 판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5번은, 자, 청산금 산출 시 제곱미터당 가격은 지번별로 각각 산출한다. 요거는 이제 정답은 5번이야. 근데 요거는 5번은 업섭으로 들어간 거고 사실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잡아 놓으라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자, 35번은 청산 절차 줄 쳐놔봐요. 자, 청산 절차와 관련돼서는 이제 소유자 전원 동그라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죠. 그럼 청산금 처리 절차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자, 청산금은 필지별 제곱미터당 금액, 필지별 정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맞네요. 자, 요거 3번이 조심해야 돼요. 3번. 자, 축적 변경에 대한 이 결정이야 조사야? 결정이죠. 결정은 축적 변경 이혼에서 하는 거지. 지적 소관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눠놔야 돼. 조사는 지적 소관청, 결정은 축적 변경 위원회. 그러면 이 신청은 요거 작대기가 생각나야 돼. 작대기 요거 봐봐요. 요거 몇 개월? 1개월. 그래서 이 신청 가로놓고 그 다음에 조사해서 요 가로놓기가 요번에 9월달에 방학 모의고사가 나왔죠. 몇 개월이야? 1개월. 누구한테 제기한다? 지적 소관청. 결정은 누가 한다? 축적 변경 위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 문제야. 그 문제가 그 문제.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공시하고 세법을 나눠줘야 돼요. 뭐예요? 원장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공시법이 몇 문제, 세법이 몇 문제야지. 꼭 뭐예요? 세법을 못 받더라도 공시법 때문에 못 받다고 그래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공시 및 세법이니까 공시하고 세법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3번은 결론 X가 되네요. 4번은 청산금 공고 며칠? 15일. 그죠? 자, 5번과 관련돼서 확정 권고죠. 지체 없이. 그러면 돈이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금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되면 여기가 포인트야. 작년에 2.5점짜리가 그거야. 다음 중 확정 권고일은 언제냐? 청산금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될 때. 이게 작년에 2.5점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잘 풀어놔도 자기가 포인트를 잡아서 외워놓기만 해도 지적은 만점 맞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34번 도시개발사업 줄 쳐놔봐요. 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2.5점짜리가 나왔죠. 자, 그러면 그 위에다 이렇게 한번 바로 위에다 써봐요.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라고 써요. 그럼 원칙은 누가 신청하죠? 토지, 아니죠. 원칙은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애외. 발음이 제가 안 되는 게 애외가 발음이 안 돼.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두 개가 있죠.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말이 적어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죠.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 몇 자? 5자, 15일. 누구한테 신고해? 지적소관청. 그래서 15일하고 지적소관청이 작년에 가로놓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의신청이 있네. 대의신청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요거 별표 하나,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야. 그러면 정 대의신청 모르겠다고 그런다면 대의신청 특히 아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신청에서 뭐다 제외. 그거 포인트 잡으라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역은 요 5개 지문만 딱 정리해 놓으면 돼. 자, 1번 가서 정리해 봅시다. 1번에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농어촌 정비사업에서 사업금 툭 치고 가.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도시개발사업 줄 쳐놔봐요.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은 정리할 때가 아니라 준공한 때야. 준공. 그래서 29에 2.5점짜리죠. 착공도 아니고 준공이야. 정리가 아니고 준공이야. 자, 2번이 그러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며칠? 15일. 그 다음에 4번 지문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 이동 신청 대상 지역에 한지를 수반할 때 가로넣기가 나올 수 있어. 사업 완료 신고서 그거 가로넣기 가로를 딱 해놔요.
자, 5번에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해서 파산 동그라미. 그러면 대타를 기준해야죠. 대타가 누군데?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 자, 요것만 딱 잡아놓으면 돼. 더 이상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36번과 관련돼서 지적정리 줄쳐놔봐요. 자, 지적정리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보죠. 자, 토지 소유자 신청 줄쳐놔봐요. 신청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끝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자꾸 연습을 하라고. 연습을. 자, 토지 소유자의 표시.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3번이 오래, 2번이 별표 3개짜리야. 자, 2번은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7일하고 15일이야. 그럼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다 그러면 7일. 필요하면 15일. 그래서 완전 바뀌어서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유도 중요해. 그러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자,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면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 7일하고 15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사유가 중요하다라는 거. 자, 3번에 3번도 오래 나올 수 있죠. 28회 때 2.5점짜리니까.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줄쳐놔요.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등기 촉탁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신규 등록. 그래서 지목 변경을 신규 등록으로 고쳐놔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4번도 연습해. 소유자 변동. 자, 소유자 변동 줄쳐놔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럼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토지 소유자. 소유자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가 아니라 소유자 정리 계리서라는 거야. 자, 그러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5번의 경계 동그라미. 경계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성락서, 그 다음에 판결서, 정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 5번에 13회 때 2.5점짜리가 하나 나온 게 있어.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여기에다 써놔요. 끝에다가. 자, 등록상 정정 청량성가도를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그러니까 청량성가도는 여기만 나와. 나머지에서 나오면 무조건 X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여기만 나온다는 거야. 여기. 그러면 등록전환 시 청량성가도를 첨부한다. 어때? X야. 그러면 청량성가도는 여기만 나와. 그러면 선생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임에서 토로 가죠. 그러면 청량해 안 해? 하죠. 검사를 누가 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그때는 청량성가도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어. 근데 요거 봐봐요. 자, 요거는 뭐예요? A 토지고 요거는 B 토지야. 경계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사비 들여서 얘네들을 청량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청량성가도가 지금 지적소관청에 없어. 그래서 요때는 청량성가도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요거 밑에 바닥에 그거 깔린 거. 그럼 요 5개지면은 모조리 다 출제 예상이 되는 거야. 대비를 꼭 해두셔야 돼. 자,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6번과 관련돼서는 29회 때 2.5점짜리야. 그러면 메모란에다 한번 써봐요. 자, 메모란에는 뭘 써야 돼? 통지야. 통지라고 한번 써봐요. 통지가 뭐예요?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통지는 그러면 알려두는 거야. 그러면 통지는 알려주는데 소유자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죠. 그래서 써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해 주는 거야. 모르는 경우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알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자 신청, 소유자가 알고 있죠. 그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메모란에 적어놓고 다시 올라가요. 자, 그러면 1번에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누가 해?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모르고 있네. 직권. 자, 지적소관청이 가르쳐줬네. 직권, 통지. 토지 소유자 붙어서 안 붙어서? 붙어서. 통지할 필요가 없네. 자, 사업시행자가 알고 있죠. 그럼 소유자 모르네. 통지. 그러면 거기 밑에 직권 동그라미. 통지죠. 토지 소유자가 바다로 된 토지 했죠. 토지 소유자 신청했으니까 알고 있죠. 그럼 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특히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메모란에다 하나 써놔요. 자,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한 거. 아까 문제 하나 풀었지만 요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거. 요거 3개를 꼭 한번 정리해 놔야 돼요. 그래서 출제원이 29회 때 실수를 해버렸어. 자, 첫 번째 써요. 해면성 말소. 그 다음에 축적 변경.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 정정.
그러면 등록상 정정이죠. 그러면 요 세 개와 관련돼서는 봐봐요. 요건 신청이니까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요거는 해야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신청이 나오느냐, 직권이 나오느냐, 아직 안 붙었죠. 그러면 통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36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오네. 자, 37번 지적정리 연습 좀 해. 연습 좀. 자꾸 연습을 하라는 소리예요. 자, 토지 소유권의 소유권 줄 서놔봐요. 소유권은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니까 등기관서,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정,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자, 15회 때하고 25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도 고전틱한 문제로 과거에 참 많이 출제된 거예요. 의심을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 확인했더니 명백히 달라.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줄 서나요? 자, 네 번째 줄. 자, 그러면 잘라요. 토지소유자 줄 서놔봐요. 토지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권리의 힘을 못 써. 그래서 부탁 줘. 그래서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딱딱 정리해두는. 자, 3번과 관련돼서 3번은 27회 때 등기법에서 나온 문제야.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될 때 잘라봐요.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은 저희가 변경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정리한 때가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반드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될 때 이게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4번, 5번은 또다시 연습해. 지적소관청 줄 서놔봐요. 그러면 뒤에 가서 직권. 자, 오른쪽 가서 5번 토지 소유자 줄 서놔봐요.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신청. 자꾸 요거 연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하던 말인데 그걸 자꾸 생각 없이 읽으니까 자꾸 공부가 2번 해야 되고 3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틀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거죠. 자, 이 38번은 소유자 정리 줄 서놔봐요. 한 번 더 연습하라는 거야. 자, 소유자 줄 서놔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등기관서. 그래서 등기필 통지서. 그러면 이번에 가서 소유자 줄 서놔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래서 등기필정, 등기사항 증명서. 그러면 3번에 가서 소유자 줄 서놔봐요. 권리의 사실이? 권리. 그러면 등기관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 이렇게 되는 거네. 4번은 지적소관청이 등기부에 열람에 의해서 대장과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표시가 부합하지 않을 때 반드시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부합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없죠? 불부합 통지가 되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신규 등록은 줄 서놔봐요. 신규 등록은 토지 표시도 있어 없어? 없어. 지적소관청이 정리하죠. 그럼 신규 등록은 권리자 있어 없어? 없어. 권리자도 지적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조심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1번, 2번, 3번, 5번 이런 걸 연습을 자꾸 해두라는 거야. 그냥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포인트를 잡아서. 자, 39번 등기촉탁 줄 서놔요. 자, 등기촉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동을 원칙으로 하죠.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동에서 등기촉탁은 신규 등록을 꼭 기억해둬야 돼.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사에서 뭐다? 제외. 다시 하나,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이 없으면, 신규 등록이 없으면 뭘 찾아야 돼?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골라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신규 등록이 있어 없어? 있어.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 사실관계의 변동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0번과 관련돼서 지적정량. 그러면 지적정량은 요거는 옆에다 하나 써놔요. 나는 지적정량의 대상 몇 개예요? 13개. 나는 13개 외웠으면 상관이 없어. 자, 지적정량의 대상은 13개를 외웠다면 상관이 없어. 근데 자기가 대상을 13개를 못 외웠다면 집에 가서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13번을 읽어보란 말이야. 자, 우리가 여기 나오면 뭘 이야기하죠?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 아우, 좋아요. 집에 이제 가고 싶네. 자, 그러면 지적정량의 대상은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별표가 5개짜리야.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죠. 자, 1번에 가면 지적 기준점 줄 서놔. 그러면 이성 기준점이 아니라 기준점이야. 기준 동그라미. 그러니까 기초 정량이 돼. 자, 그러면 2번은 도시개발사업 줄 서놔봐요. 그러면 지적 학정 정량이야. 현황 정량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현황 대비가 들어갔다. 지적 현황 정량. 그러면 2번하고 3번을 묶어요. 그러니까 학정이 나왔는지 현황이 나왔는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자, 4번과 관련돼서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에서 돌아간다. 이거는 등록전환 정량이 아니라 축적 변경 정량이 되죠. 그러면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검사가 들어가서 검사 정량. 요거 이제 선생님 잡으면 돼요. 자, 지적 정량의 대상과 관련돼서는 13개 마무리를 딱 해놓고,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합병이 들어가서 없어. 합병 정량은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저기 봐봐요.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 정량, 등록 전환이 들어가서 등록 전환 정량, 직목 변경이 들어가서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직목 변경 정량으로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연속 지적도 하나 써놔요. 26개 때 출제가 됐고, 요번에 간평 문제에 출제를 해서 연속 지정권은 전산화된 정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거든. 그래서 26개 때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닌 것, 그래서 연속 지적도 이걸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13개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41번에 가보죠. 41번에 메모란에다 3개를 적어봐요. 암기 코드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딱 정리를 해놔요. 자, 행정이 이뻐 안 이뻐? 예뻐. 두 번째 재검이, 그 다음에 뭐예요? 지축이. 자, 그러면 현경이, 재검이, 지축이 요렇게 해서, 그러면 현경이는 뭐예요?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것. 그러면 재검이는 제조사 정량과 검사 정량은 지적 정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지축이는 아까 했죠. 경계점 좌표 등록을 반드시 비치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뭐예요? 간접적으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현경이, 재검이, 지축이. 자, 그러면 41번은 28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 그러면 지적 정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재검이를 찾으라는 거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현경이, 재검이, 지축이 3개를 딱딱딱 정리를 해놔서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42번은 지적 정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은 맞고요. 자, 2번은 현황 동그라미 쳐요. 현황 정량. 그래서 대비, 관계, 파악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현황 정량이야. 자, 3번은 조심해서 달아놔. 합병 X, 지목 변경 X, 지번 변경 X, 지적 공부 O.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4번은 세부 정량 줄 서놓고 세부 정량의 개념을 한번 잡아두라는 거고요. 자, 5번은 26개 때 2.5점짜리야. 자, 여쭤볼게요. 지적 정량 적부 심사는 누구한테 청구해?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 이게 26개 때 2.5점짜리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지적 정량 적부 심사는 시도지사한테 청구한다. 이러면 틀려. 누구한테 청구한다? 지방지적위원회.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요 3개들은 4개 지문들은 자, 지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준비를 좀 해두셔야 돼. 자, 44번과 관련돼서 청량 방법. 자, 청량 방법 요거 한번 써보자고. 이거는 자, 지적 정량의 구분하고 방법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라는 말이야. 자, 구분 그러면 2개로 나눠죠. 자, 세부 정량과 그 다음에 기초 정량. 세부 정량은 아까 뭐예요? 자, 세부 정량은 몇 개죠? 12개. 자, 기초 정량은 하나 합쳐니까 13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지적 정량 방법은 자, 쓸 필요 없이 봐봐요. 청량 도구 이름이야. 평판 정량, 전자 평판, 경의 정량, 그 다음에 자, 강파기, 전파기 정량, 그 다음에 사진 정량, 그 다음에 이상 정량. 자, 그거 한번 정리해 두라는 거야. 그러면 청량 구분과 방법을 꼭 정리해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서 이제 봅시다. 자, 지적 기준점, 그래서 기준 동그라미. 자, 다 주관식으로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기초 청량이 되네. 맞네. 함실지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정량, 세부 정량 맞네요. 도시개발 사업 동그라미,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그러면 경위의 정량 맞네요. 자, 정량 그러면 저기 봐봐요. 정량 방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 뭘까요? 이성 정량.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정량. 요거는 이성 정량이 되는 거야.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자, 청량 방법이 아닌 것. 그러면 여기 청량 방법이 아닌 것 2개가 있었죠. 세부 청량과 기초 청량. 그래서
기초 측량하고 자 구분하고 방법을 한번 꼭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소리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렇죠. 자 5번 44번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유력해. 자 44번. 44번은 이제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자 쓸 필요 없이 봐봐 암기가 됐는지. 자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은 이렇게 물어봐서 단 지적 기준점 설치도 없었고 합의도 없었다. 그러면 5일, 4일. 자 또 하나는 자 40일을 합의했다.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그러면 30일. 검사 기간은 10일. 이렇게 되는 40일을 합의했으니까. 근데 요게 이제 지적 기준점 설치를 100점을 설치했다. 요거 계산이 오래 나올 수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44번이야. 자, 지적 기준점 25점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럼 계산해봐요. 4점 주고. 자, 아주 좋아요. 7일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7일이 나왔어. 그러면 5일하고 7일하고 더해줘야 돼. 그래서 12일. 4일하고 7일을 더해줘야죠. 11일. 그래서 정답은 4번. 요거 조심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가장 강력한 문제야. 그러니까 요 문제 꼭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나올 때가 됐어, 이제. 나올 때가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네. 자, 45번과 관련돼서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 요 5개 지문 모조리 나올 수 있으니까 딱딱 포인트 잡아서 숙지를 좀 해주자고요. 자, 1번 가보죠. 자, 의뢰 동그라미 쳐놔요. 맨 끝에 의뢰해야 된다. 자,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 정량 수행자. 그럼 앞에 지적 소관청이 빠져야 돼. 그래서 지적 소관청 틀렸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럼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 정량 수행자.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2번은 뭐 한번 읽어두면 되고요. 정량기간 며칠? 5일. 검사기간 4일.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과 관련돼서 4번은 뭐예요? 자, 거기서 포인트야. 다만 지적삼각 정량성과 및 경외의 정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학정. 정자가 빠졌더라고. 정자 집어넣어요. 자, 요거는 면적 구분에 따라서 달라져죠. 면적 규모 이상은 시도지사,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 요거 딱딱 잡아서 마지막 숙제 놓고요. 자, 여기서 5번도 자주 출제돼. 마지막 제출 다음 날까지 행간편 쳐놓고. 자,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요거 딱 두 군데 포인트 잡아서. 그러면 여기에서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올해 모조리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야.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46번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지적정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정량 기간은 법률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않다가 아니라 있다죠. 아까 정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정해져 있잖아. 자, 그 다음에 2번은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4분의 1하고 4분의 3. 바뀌었죠?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3번도 읽어봐요. 바뀌었을 거예요. 자, 바뀌었죠? 면적 규모 이상은 시도지사,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한번 보죠.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징역 측량 또는 정량 검사를 할 때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 4일, 15점을 초과할 때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까지마다 1일을 가산한 기간을 측량 및 검사 기간으로 한다. 퍼펙트하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 자,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지적측량업자는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져야 되겠죠. 그럼 지금은 지적측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지사 등록. 조심해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47번과 관련돼서는 너무 지엽적인 게 뭐예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메모란에다 한번 써봐요. 자, 지적기준점은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올해는 자, 항상 한 문제는 틀리게끔 해줘요. 한 문제는 감으로 찍어야 돼. 자, 지적기준점 3개를 자기가 적어봐요. 자, 지적기준점은 3개예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 올해 간접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게 요거지. 도면의 제도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놓고요. 요거죠. 요거 아까 했었던 거.
자, 그러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 이게 뭐예요? 지적기준점이에요. 요거는 누가 관리하죠? 시도지사. 요거는 지적소관청. 요거는 지적소관청이야. 원래는 여기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간보였어서. 근데 여기 이제 간보 요거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였거든. 이게 전부 바뀌어서 뭘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정답은 4번.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지역적인 걸로서 우리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작년에 2.5점짜리는 이거야.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은 열람 동본 신청을 해요. 열람을 신청해요.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왜 전산화됨으로써 지적소관청이 추가가 돼서 작년에 2.5점짜리예요. 단답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 확인해 두시면 돼.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지적청량 적부 심사 절차가 출제 예상이 돼. 별표 5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 심사만,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 재심사 등이야. 자, 그러면 연습 한번. 제가 숫자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할 테니까 양기가 됐나 봐봐요. 해부. 또 까먹었다. 30일. 또 까먹었다. 자, 심의얼결 60일. 30일이 아니야. 요번에 땅하고 모의고사가 심의얼결 30일로 장난쳤죠.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송부는 제체 없이. 통지는 7일. 재심사 청구는 90일. 자, 그걸 생각하면서 딱딱딱 정리해놔야 돼. 자, 1번은 청문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출전하여. 그러면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적부심사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자, 그러면 거기 3번 봐봐요. 3번은 끝에서부터 읽어. 심의얼결 앞으로 쳐. 심의얼결 며칠? 60일.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4번은 송부. 밑에 지체 없이. 누구한테 송부해? 시도지사. 자, 통지는 며칠? 7일. 그래서 7일 이내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적부 재심사는 며칠? 90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혼회가 3개가 있어. 이혼회가. 자, 그러면 메모란에다 써봐요. 다 끝났어요. 뭐, 요거는 이해할 것도 없어. 딱딱 안기니까. 자, 그러면 축척 변경 이혼회라고 써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 자, 요거는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 자, 축척변경위원회는 요거 초성을 생각해. 지역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거. 요거는 치읓. 자, 청산금 처리 절차. 요런 것들.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요거는 적부, 심사만. 그죠? 요거는 적부, 재심사 등. 그죠? 재심사 등. 자, 그러면 자기가 이혼회가 나오면 요 3가지를 잡아서 뭐에 기본적으로 처리해 놓고, 그러면 이제 꼭 하나 풀어놓을 게 있어. 바로 중앙지적위원회. 30회 때 2.5점짜리죠. 자, 30회 때 2.5점짜리는 요거 출제됐어요. 자, 봐봐요.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와 지적결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은 누가 하느냐? 중앙지적위원회. 그죠? 자, 그러면 중앙지적인 심의얼결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네. 2번은 축적 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이죠. 요거는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근데 요거는 그러면 왜 이걸 2번을 갖다 줬느냐? 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메모란에다 하나 더 써요. 자,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간단하게 하면 축적 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이죠. 자, 축적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조심해야 돼. 시험장 가면 눈에 안 띄어. 안 띄어. 요거는 시행 계획. 요거는 축적 변경 위원회야. 요거는 성인이죠. 요거는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예요.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반지축.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장 그러면 축적 변경
위원회 축적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요 축적 변경 시행 계획을 성인으로 살짝 당면을 쳐. 그래서 눈에 절대 안 띄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연습의 시행 계획은 축적 변경 위원회, 성인은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 성인은 반지축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50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동안 숫자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만 갖다 놔서 자, 기억 같이 한번 풀어보죠. 정확하게 숙제해놔야 얘네들은. 직접 변경 시행 계획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 줄쳐놔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며칠? 30일. 조심해야 돼. 30일이야. 그러면 이제 기억은 30일이 들어가네. 자, 그러면 니은과 관련돼서 요거는 합병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돼.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적으로 12개가 있죠. 그러면 또 공동주택의 부지와 지목,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며칠? 60일. 그렇죠. 요거는 60일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30일 때는 90일로 장난쳤고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아까 잡아서 자,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자, 시행공고 20일, 청산공고 15일. 요거는 청산공 공고를 이야기하는 거야. 15일. 그러면 시행공고 20일, 청산공고 15일, 결정공고 20일. 그러면 시행 확정공고 지체 없이. 그렇죠. 자, 15일이 들어가겠네. 자, 그러면 리얼과 관련돼서 결정공고 줄쳐놔요. 결정공고는 며칠? 20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지시기. 자, 변경 등기 필요하대, 불필요하대?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면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러면 필요로 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 계산기 꺼내라. 자, 5하고 7만 더해요. 그러면 끝자리가 몇이죠? 2네요. 그럼 끝자리 2로 끝나는 걸 골라라 이 소리죠. 며칠? 4번 132일. 그렇죠. 우리가 더하기까지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들은 자주 해놓고 그러면 맨 앞에다 이름 또 함자를 써요. 자, 합격 누구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함자를 쓰고 집에 가서서 이제 요거는 시험 당일날 시험 마지막 주에 꼭 한번 요거만 쫙 한번 풀어서 뭐자 봐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 몇 시간 만에 끝나야 돼요. 자, 지금은 뭐 했지? 8시간 걸렸지만 자꾸 보다 보면 지적 1시간, 등기 1시간. 그래서 시험 당일날 요거 2시간 만에 딱 정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해 놓고 자, 요거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올 때까지 한 적어도 3번 이상은 풀어보라고요. 자꾸 까먹어서 문제야. 이제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여기 머리가 휘발성이 있어. 막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휘발하지 않도록 좀 반복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끝까지 들어서 한 분도 빠진 분이 없이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